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을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은 미소를 지켜드리는 치아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질은 열심히 했는데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음식물이 나오는 순간, 아니 양치했는데 왜 이게 남아있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사실 칫솔만으로 닦이는 부위는 치아 표면의 60%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40%는 치아 사이 공간인데요. 여기에 남은 음식물과 치면 세균막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치아 교정 중이거나 또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 치간 칫솔은 필수예요. 특히 양치를 정말 꼼꼼히 했는데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고 칫솔질과 치실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 잇몸이 가끔 붓거나 피가 나는데 원인을 모를 때 치간 칫솔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치과에서 치간 칫솔을 추천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치간 칫솔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법, 그리고 올바른 선택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간 칫솔을 활용한 충치 예방, 그리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치간 칫솔 활용의 특별한 방법, 또 제가 방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을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거든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를 완벽하게 닦을 수 없습니다. 일반 칫솔은 치아 표면은 깨끗하게 닦아주지만 치아 사이 공간은 닦기가 어려워요. 이 공간에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치면세균막이 쌓이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썩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치실과 치간 칫솔의 차이점은,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가 붙은 부분에 꽉 끼어있는 음식물을 빼주는 거고요. 그 하방의 좁은 공간을 청소하는 데 적합하긴 하지만 치간 칫솔은 공간이 넓거나 보철물, 그리고 임플란트, 교정장치가 있는 분들에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과 치면 세균막이 방치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런 염증이 반복이 되면 결국 아래쪽에 잇몸 뼈까지 녹아버리면서 치주염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치간 칫솔이 특히 필요한 분들은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분, 그리고 치주염 치료 후에 관리가 필요한 분, 임플란트나 브릿지, 크라운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취가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입안은 36.5도씨의 장마철처럼 굉장히 눅눅하고 끼가 많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들이 입안에 남아있으면 푹푹 썩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간 칫솔로 깨끗하게 관리하면 입냄새 걱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 중이라면 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교정 중에는 브라켓과 와이어 때문에 음식물이 끼기가 쉽고 양치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면 교정장치 주변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서 교정 기간 동안 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사람마다, 성향마다 적합한 것이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치간 칫솔 사이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간 칫솔은 너무 작으면 음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또 너무 크면 잇몸에 상처를 줘서 잇몸을 자극할 수 있어요. 보통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크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철심은 가늘어서 치아 사이에 닿지 않고 솔 부분이 충분히 치아 사이를 닦을 수 있는 사이즈의 선택이 중요해요. 유튜브에서 보면 원장님들마다 치간 칫솔 사이즈 처방의 기준이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솔이 치아 사이를 닦더라도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환자분들이 치아 사이에 솔을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셔서 약간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이 잘 닦이는데도 오히려 사용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담 없이 쓱 들어가는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치아 사이 공간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5, 6가지 정도 치간 칫솔 사이즈를 다 다르게 처방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또 너무 번거로워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사이즈로 저는 딱 2개 정도 사이즈를 정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치과에서 사이즈를 추천받으면 좋아요. 자, 이제 치간 칫솔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일자형과 기역자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자형 치간 칫솔은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앞니 쪽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 또 어금니 쪽을 사용할 때는 철사를 꺾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역자 손잡이형 치간 칫솔은요, 앞니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금니 쪽에 사용하기에 편해요.
일자형처럼 따로 철심 부분을 꺾지 않아도 되어서 어금니 쪽까지 쉽게 닿습니다. 따로 임플란트용이나 교정용이라고 나오는 거는 없고요. 임플란트의 경우에 잇몸 쪽으로 갈수록 붙잘물이 좁아져서 치아 사이즈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더 크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정용으로는 치아 사이가 아니라 치아와 철사 사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써야 하지? 하고 고민이 많으시죠?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침, 저녁 하루 2번의 사용을 추천을 드려요. 치실과 기본 칫솔질 후에 사용하시고요. 특히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완전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치아 사이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어 주는데요. 앞뒤로 왔다 갔다 사용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찾아드렸으니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쪽에서 밖으로 하는 것이 더 잘 되니까 더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앞뒤로 왔다 갔다 세게 문지르면 치아 사이가 패이거나 마모가 돼요. 그리고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잇몸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치간 칫솔을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치간 칫솔을 조금 더 청결히 사용하고 싶다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정기 세척제를 사용을 하면 소독도 되고 조금 더 청결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솔에 세척제를 펌핑하셔서 흐르는 물에 살살 헹궈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면서 출혈이 있다면 처음에는 잇몸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점차 건강한 잇몸으로 회복이 돼요. 하지만 잇몸이 쓸리듯 아프거나 치간 칫솔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사이즈가 안 맞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 쓸 때 치약을 쓰냐고 물어보세요. 보통 치약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잘 생기는 분이라면 치료를 해도 치아 사이 충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 할 때 1450ppm 불소 치약을 약간씩 발라서 사용하면 좋아요. 불소 치약의 장점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잇몸이 평소 약한 분이라면 부드러운 가글을 치간 칫솔에 찍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치간 칫솔의 교체 주기 또한 중요하죠. 철심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면 교체하시면 돼요. 철심이 구부러져 있는데 아깝다고 그냥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간 칫솔은 보조적인 도구예요. 기본적인 칫솔질과 첨단 칫솔, 그리고 치실 사용도 함께 해야지 더 건강한 구강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구강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치간 칫솔 하나로도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렵고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치아가 고마워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치아와 잇몸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 습관을 가져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위해 항상 함께할 치아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